집안 대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패는 그대로인데 사람들 발길이 끊기고 명절에도 모이는 얼굴이 줄어들 때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들 압니다. 이 집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닙니다. 신뢰예요. 서로를 믿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어도 왜 우리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이런 말들이 집안 곳곳에 먼지처럼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느껴지고 침묵 속에서 들리는 그런 말들이요. 그렇게 집안은 무너집니다.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갈라져서요.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학자였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가 학자였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한 집안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집안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형제들을 책임져야 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밀렸고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18년이요. 18년 동안 그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고 집안은 그 사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재산은 하나둘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정약용 집안을 피했습니다. 친척들도 지인들도 하나둘 멀어졌죠.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정약용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였을 거예요. 형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까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이런 말이 형제들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건 돈보다 더 큰 걸 잃는 거니까요. 집안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절하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집안 사람들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들이 말없이 가족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정약용의 집안도 그랬을 겁니다. 형제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위로를 하자니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집안은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했을 겁니다. 세상을, 권력을, 운명을요. 아니, 어쩌면 가족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희만 없었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거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그의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고 가족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서로를 의심하지 마라. 힘들수록 서로를 더 믿어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압니다. 집안이 기울 때 서로를 믿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누군가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싶고 누군가는 나만 빠져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 순간에 선택했습니다. 원망 대신 가족을 택한 거예요. 집안이 어려워질수록 가족은 더 예민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되고 침묵 하나가 벽이 됩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한마디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형님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는 원망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이 말도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고요. 그렇게 가족은 조금씩 말을 잃어갑니다. 말하면 서로 상처만 되니까요. 정약용의 집안도 그랬을 겁니다. 형제들은 만나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집안 형편이 어떻습니까? 물어봐야 뻔한 대답만 돌아오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봐도 서로 힘든 거 다 아니까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약속 같은 게 있었어요. 누구 탓도 하지 말자.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다들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 결속이라는 건 드라마처럼 감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선택의 반복이에요. 원망할 수 있었는데, 참는 것, 떠날 수 있었는데, 남는 것, 말할 수 있었는데, 삼키는 것,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가족이 유지되는 겁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견뎠고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도록 편지를 썼어요. 형제끼리 서로를 의지해라. 집안이 어려울수록 서로를 더 아껴라. 이 말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집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집안이 예전 같지 않았을 때요. 사업이 기울거나 빚이 생기거나 누군가 아프거나 이유는 다 달랐겠지만 집안이 흔들렸던 순간은 다들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가족끼리 더 예민해졌던 기억 있으시죠?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사소한 말에도 서운해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이 말을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켰던 적 있으실 겁니다. 나만 빠져나가면 나는 편하겠지? 이 생각이 스쳤다가 지웠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랑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그냥 버릴 수 없는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말 한마디가 집안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형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요. 이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 순간부터 집안은 돌이킬 수 없이 갈라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참으면 아주 조금씩이지만 집안은 버텨냅니다. 정약용의 형제들도 그랬을 겁니다. 서로를 원망할 수 있었지만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집안이 진짜 끝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서럽게 느껴져도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어도, 당신만 조금 더 조심했어도 이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집안이 진짜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돈이 없는 건 견딜 수 있어도 가족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았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말을 삼켰고 떠나고 싶었던 마음을 눌렀어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그때 우리가 지킨 건 집안이 아니라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정약용이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것보다 형제들이 서로를 버리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서로를 의지해라. 집안이 어려울수록 서로를 더 아껴라. 이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돈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지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요. 집안이 잘 나갈 때는 우리 집안은 재산이 많아. 우리 집안은 명예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사람뿐이에요. 서로를 끝내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정약용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졌고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지만 형제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함께 견뎠고 가난해도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게 집안을 지킨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집안을 지켜낸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집안의 중심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잘 나갈 때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흔들릴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서로를 끝내 놓지 않는 것. 그게 집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요. 정약용은 그걸 자식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형제끼리 서로를 버리지는 마라. 이 말이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집안이 망한 뒤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끝내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힘들어도 함께 견뎠다는 기억, 가난해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선택. 그게 남습니다. 정약용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정약용이 돌아왔을 때 집안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재산도 명예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남아 있었어요. 서로를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정약용에게는 어떤 재산보다 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돌아보게 될 겁니다. 집안이 어려웠던 그 시절을요. 그때 우리가 지킨 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버리지 않은 건 무엇이었는지요. 돈은 다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집도, 재산도, 명예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끝내 놓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약용이 남긴 건 재산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는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이 훗날 그의 자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집안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남길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끝내 버리지 않았다는 그 선택일 거예요. 그 선택이 어떤 재산보다 더 오래 남을 겁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